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2025년에서 2027년 OECD 경제 전망.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올해 3.2%, 내년 2.9%, 2027년 3.1%로 전망을 했는데, 주요국 성장률과 정책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교수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는 12월 2일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OECD는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3.2, 내년 2.9, 2027년 3.1%로 전망을 했습니다. OECD는 매년 5, 6월과 11, 12월에 전체 회원국 대상 본 전망을 2번 발표하고 매년 3월과 9월 주요 20개국 G20를 대상으로 중간 전망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망은 본 전망입니다. 이번 보고서의 타이틀 제목은 회복력 있는 성장이지만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 즉 Resilient Growth with Increasing Fragility라고 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올해 세계 경제가 무역 장벽 강화와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을 보였지만 근본적인 취약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했습니다. OECD는 올해 상반기 미국 관세 인상을 앞두고 상품 생산과 무역이 선행적으로 증가해서 전체 성장률에 기여했으나 하반기부터는 그 효과가 점점 줄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중국으로의 수입품에 부과된 높은 관세가 생산 비용과 최종 상품 가격에 전가되면서 투자와 무역 성장을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지속되는 지정학적, 정책적 불확실성도 여러 경제권의 내수 수요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AI 투자와 주식 강세로 금융 환경이 나아졌으나 자산 가치가 과도하게 높아져서 추후 위험 재평가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관세 인상 충격파의 점진적 소멸과 성장 촉진을 위한 각국의 거시경제 정책 등에 힘입어서 2027년 성장률은 3.1%로 회복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요국 성장률을 보면은 미국은 고용 부진과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5년 즉 금년 2.0%에서 내년 1.7%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 고용시장 악화, 순이민 급감, 관세 인상분의 물가 증가 등이 주요 둔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일본은 금년에는 내수를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을 기록하겠으나 순수출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어 올해 1.3%, 내년 0.9%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유로 지역은 2026년 소폭 둔화된 이후 내수 회복과 무역 반등에 힘입어서 2027년 약간 회복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독일은 올해 0.3%, 내년 1.0%로 전망을 했고 프랑스는 올해 0.8%, 내년 1.0%로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부동산 부문의 지속 부진과 조기 선적 효과 소멸 등의 영향으로 올해 5.0%에서 내년 4.4%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불확실성 증가로 가계가 소비 대신에 저축하면서 내수 시장이 침체하고 부동산 투자도 여전히 위축되어 있으며 수출 역시 미국의 관세 인상에 제약받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도는 올해 6.7%, 내년 6.2%로 전망을 했고 인도네시아는 올해 내년 모두 5.0%로 전망을 했으며 브라질은 올해 2.4%, 내년 1.7%로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보는 주요 국가는 아일랜드가
10.2%로 크게 높고 인도 6.7%, 중국과 인도네시아 각각 5.0%, 튀르키예 3.6%, 이스라엘과 폴란드가 각각 3.3%, 스페인이 2.9% 등으로 높게 보았습니다. 물가 상승률의 경우에는 G20 국가는 올해 3.4%, 내년 2.8%, 2027년 2.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관세 인상의 최종 가격 정가로 향후 몇 분기 동안 인플레이션이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OECD는 2027년 중반까지 거의 모든 주요 경제국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OECD가 본 우리나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올해 1.0% 성장 이후에 2026년과 2027년 2.1%로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소비 쿠폰 등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실질임금 상승으로 민간 소비가 회복되는 가운데 수출이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경우에는 올해 2.0, 내년 1.8, 2027년 2.0%로 2% 목표치에 포함하는 범위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OECD가 보는 리스크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의 하방 위험 요인으로 무역 정책의 추가적인 변화, 인플레이션 압력 재부상, 자산 가격의 급격한 조정에 따른 금융시장의 위험 확대, 재정 건전성 악화에 따른 금융 여건 위축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상방 요인으로는 무역 장벽 완화, 지정학적 불확실성 감소, 인공지능 관련 투자를 통한 생산성 증가 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OECD가 보는 정책 권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ECD는 1990년대 후반 이후 OECD 회원국의 1인당 산출량 성장률은 약 1%포인트 감소했으며 요소 생산성의 지속적인 둔화는 혁신과 사업 역동성의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정부가 구조개혁을 더욱 강화한다면 더욱 강력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규제개혁은 사업의 역동성과 생산성 증가를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OECD는 더 넓은 범위의 상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 히토류 등 핵심 자원 수출에 대한 통제 강화 등 무역 장벽의 추가 확대나 급격한 변화는 세계 경제 성장을 약화하고 정책 불확실성을 가중해서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각국의 재정 취약성 해결에 진전이 없을 경우에 장기 국채 수익률이 추가 상승해서 금융 여건이 긴축되고 부채 상황 부담이 증가해서 성장 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OECD는 핵심 정책 우선순위는 무역 긴장, 정책 불확실성 및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감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새롭게 부상하는 금융 안정성 위험을 해결하고 부채 안정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재정 경로를 수립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 개혁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정책 근거로는 글로벌 무역 체계 내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무역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 관련 위험에 대해 경계를 유지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공공부채에 대응하고 향후 충격에 대응할 재정 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